여러분, 믿음이라는 단어 정말 매일 쓰죠?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 안에 와, 정말 복잡하고 깊은 세계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저랑 같이 그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정말 매일같이 이 단어를 쓰잖아요.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딱 멈춰서 잠깐, 근데 믿음이 정확히 뭐지?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우리가 말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어떨 때는 무엇무엇라는 믿음 하에 행동했다면서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건 신념의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가치의 영역으로 선을 긋기도 하죠. 심지어 기존의 믿음에 도전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. 보세요. 이 믿음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얼굴이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?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단어의 가장 핵심,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면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건 사실이야, 이건 존재해 라고 확신하는 상태를 말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적으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죠. 이 빌리프라는 단어의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와,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원래는 고대 영어에서 소중히 여기다,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단순히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뢰를 주는 그런 행위 자체였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? 우리가 자주 쓰는 몇 가지 표현들을 뜯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. 먼저 첫 번째 표현, 바로 믿음을 지니다 라는 말입니다. 이 지니다 라는 말에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? 뭔가 굳건하고 오랫동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, 바로 신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평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어제 오늘 생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.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굳건하게 지켜온 가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죠. 그럼 믿음을 지니다랑 의견을 유지하다는 뭐가 다른 걸까요?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. 믿음이 좀 더 내면의 확고한 상태에 가깝다면 의견은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표현도 한번 볼까요?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개념을 향할 때 쓰는 말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정의라던가 노력 같은 것들이요. 여기서 노력에 대한 믿음이 그냥 노력하면 좋지 정도의 생각이 아니잖아요.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성공이라는 결과까지 끌고 간 아주 구체적인 힘이 된 거죠.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엄청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믿음이 항상 이렇게 굳건하게 유지되기만 할까요? 아니죠.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럴 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박제된 화석 같은 게 아니거든요.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,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죠.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과학의 역사 아니겠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중력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누군가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류 발전이 과연 가능했을까요?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개별적인 믿음 하나하나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 볼게요. 바로 신념 체계라는 개념인데요.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거대한 정신적인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. 아주 비슷해 보이는 사촌들이 있어요. 지금부터 그 단어들과 하나씩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바로 신앙입니다.
둘 다 믿는다는 건데 뭐가 다르냐? 믿음은 머리로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신앙은 증거가 있든 없든 가슴으로, 감정적으로 완전히 헌신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. 그러면요, 일반적인 믿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웬만해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은 뭐라고 부를까요? 네, 바로 그게 확신, 컨빅션입니다. 자, 그럼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? 보세요. 믿음은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.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죠. 신앙은 이걸 넘어서는 감정적인 헌신. 신뢰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인격에 대한 믿음. 그리고 확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. 어때요? 각각의 무게감이나 색깔이 전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지금까지 여러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미묘한 차이들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. 결국 언어를 정밀하게 쓴다는 건 내 생각도 그만큼 정밀해진다는 뜻이거든요. 내 생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.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,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당연히 대화의 질이 달라지겠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소통과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상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. 내 삶의 기둥이다. 라고 말할 수 있는 것. 여러분의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요?